비상계엄 선포 2달 전인 지난해 10월, 북한은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며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무인기의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며 핵심 부품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군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절대 없다고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가 무인기 침투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작전에 관여했다는 군 장교는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하기 직전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 측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드론작전 사령부 요원들이 불안에 떨며 합참 작전본부장 측에 여러 경로로 전화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반발로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데다 평양에 갔다 돌아오는 우리 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지 않도록 비공개 작전을 보고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또 무인기 북파 추정 시점을 전후해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 이승호 작전본부장과 김명수 합참의장을 잇따라 면담한 사실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해당 군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해 이승호 작전본부장 등 일부가 무인기 침투에 관련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엔 무인기 침투가 V,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며 불안감 조성을 위해 무인기를 일부러 북한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드론작전 사령부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무인기 2대를 잃어버리고 조사에 나선 국방부 감사관실이 사유를 원인 미상으로 기록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드론작전 사령관의 보고는 소형 정찰 드론 데이터 링크 전투 실험 결과 보고에 관한 사안이었다며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자, 이렇게 표창까지 받았다는데 법조팀 구나연 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부러 북한에 들키려는 듯 무인기를 보낸 걸 보면 결국 계엄을 하기 위해서 국지전이라도 유발해보자, 뭐 이런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금 보여드린 대북 무인기 작전은 지난해 10월 남한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북한 외무성 발표로 처음 알려졌는데요. MBC가 확보한 군 내부 관계자 녹취록에 따르면 이 발표를 듣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 수상한 점은요. 비상계엄 선포 약 일주일 전 김 전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부 제보도 있었는데요.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렇게 북한을 도발해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 전시 사변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계몽령 같은 핑계보다는 오히려 더 설득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 작전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계엄을 통해 장기 집권을 노렸다는 의혹을 풀 수 있는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군인들 또 국민들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랑 국방장관이랑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 이렇게 전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외환 의혹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거잖아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MBC가 처음 보도했던 무인기 작전의 수상한 정황들을 진술한 군 내부 관계자의 녹취록을 내란 특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드론 작전 사령부의 무인기를 납품하는 실무를 담당했던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수첩에 무인기로 북한 포격 유도 등의 메모를 적어놓은 계엄 비선 실세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 전 장관 결국 최종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야 합니다. 특검은 내일 2차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의혹과 관련한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자,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수를 조사했다.
자, 그러면 형법 외환외죄 중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죄가 있는데 어떤 조항을 적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일단 형법상 외환죄 부분을 보면요. 외환 유치, 여적, 모병이적, 간첩, 일반이적 같은 여러 범죄가 규정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외환 유치는 외국과 통모해서 전투가 일어나게 하는 범죄인데 헌법상 우리 영토로 돼 있는 북한을 외국으로 볼 것이냐, 또 통모, 즉 북한과 짜고 이런 일을 벌이려 한 것이냐, 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유치 조항을 적용하는 대신에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범죄인 일반 이적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자, 형법 제99조 보면 일반 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죄라는 부분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 구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던 우리 군과 정부.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MBC가 확보한 군 내부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이때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낸 게 맞고 비행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는 이에 더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직 군인 A씨의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또 보내라는 상부 지시를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 소실됐기는 했지만 북한이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효용성을 확인해서 써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느껴서 이러면 좀 계속 큰일 날 텐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 장교는 또 지난 10월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북한의 발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오히려 좋아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VIP랑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사령관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지시에 따라 11월에도 무인기 침투 작전이 또 실행됐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들은 우리가 보낸 무인기는 소음이 심한데도 저고도에서 전단을 뿌리는 임무를 수행해 발각되기 쉬웠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평양 상공, 그것도 막 320m 상공에서 한 10바퀴 이상을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는 그런 비행 경로를 입력했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딱 봤을 때 제발 들켜달라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계엄 요건 확보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2.3 계엄을 앞두고 시행된 무인기 침투 작전의 진실. 잠시 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비선실세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가 발견됐고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우물풍선 날린 원점을 타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아직 실체가 규명되지는 못했습니다. 누구로부터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인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추가 정황이 포착되면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차 조사를 끝내자마자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곧바로 하루를 쉬고 내일 다시 나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어제 조사에선 기본 정도만 물어봤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 계엄 선포를 논의한 위헌 위법적인 국무회의와 체포 방해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에 대해선 상하관계나 지휘관계, 공모관계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에 대해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 단계에서 밝혀진 국회 예산 차단, 언론사 단전 단수 문건 전달 혐의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불과 이틀 후에 다시 소환하는 건 피의자의 건강 및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내란 사건 9차 재판이 있는 7월 3일 목요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